인천의 한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강제 집행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배당을 잃게 된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목회자들을 위해 이중직 목회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을 돕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신간을 소개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장애인 가정과 관계기관 등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예배 공간 마련이 어려운 교회를 위한 공유교회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교회들의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교계 안팎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교단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인천의 한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강제 집행을 당했다며 예배당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강제 집행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소속의 인천시민교회입니다. 교회 측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지난 2017년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 현재까지 교회와 소송 중입니다. 인천시민교회는 200여 평의 건물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2년 전 교회 주변은 평당 1,500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개발 조합 측은 평당 720만 원을 기준으로 토지 대토와 함께 보상금 총 7억 5천만 원을 제시하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교회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시세에 비해서는 너무 형편없죠. 그거 갖고는 어디 가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는 저거보다 더 없는 정말 형편없는 건물을 짓게 되거든요. 교회가 이를 거절하자 조합 측은 조정법원과 협의해 보상금을 올려 25억 원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도 시세보다 낮아 교회는 이마저도 재차 거절했다고 조합원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회 측은 명도 소송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지난 15일 용역들을 동원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교회 주변으로 외벽을 설치해 진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교회 입구는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입구 유리가 모두 파손됐고 건물 내부 또한 이미 철거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하민호 목사와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기가 교회 입구거든요. 근데 저렇게 막혀서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이렇게 강제 집행을 당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소수도 없고 그게 가장 큰 피해죠, 사실은. 교회 측은 강제 집행을 중지해달라고 해당 구청에 요청했지만 협상이 필요한 재개발 조합장과 연락이 두절돼 당장 집행을 멈추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뭘 시민교회가 지금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담당 팀은 맞는데요. 강제 집행권은 저희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 목사는 재개발은 원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조건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조합과 단계적인 절차를 밟지 못해 결국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시작된 재개발이지만 인천 시민교회는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게 됐습니다. 재개발에 앞서 원주민의 주거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종교시설에 관한 법 개정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중소형 교회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목회자들은 이중직 목회를 그 대안으로 꼽고 있는데요.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일터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중직 목회를 위한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을 돕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페 창업부터 전문 기술직, 사회복지까지 다양한 분야의 직업 부스가 가득합니다. 부스에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컨설팅과 기술 이전 등을 돕는 상담이 이뤄집니다. 코로나19로 이중직을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취업 박람회 현장입니다. 목회사학연구소와 굿미션 네트워크가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 속 이중직 목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돕고 직업을 찾는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중직 문제가 이제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좀 넘어서 이제 목사로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그 직업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 어떠한 신학적인 배경,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지까지도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람회에는 현재 이중직 목회 중인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직업과 사역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동역자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신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 목회자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들과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큰 힘이 됐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알게 돼 유익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이렇게 다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서 있을 텐데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여가지고 본인의 또 경험담도 또 말씀하시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또 제가 몰랐던 분야를 한자리에서 이렇게 다 같이 본다는 자체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날 전문 기술직 분야 지원에 나선 마전 선두교회 이강민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용접 기술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교회라든지 다 잘 해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람회에 앞서 열린 컨퍼런스에선 변화하는 목회 상황 속 이중직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소형 교회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상 어려움뿐 아니라 목회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선 목회 이중직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가 현실화된 만큼 이중직 목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지원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크고 작은 변화가 많았는데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랑진교회 김현일 목사는 신간 전통이 진리가 된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진리가 아닌 전통을 따르다 보니 성경 속 교회 모습을 잃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자는 예수가 달린 곳이 나무인가 십자가인가, 어린아이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가 등의 주제로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저자는 교회가 진리를 포기하고 전통을 선택하면 거룩이 사라진다며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잘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도 분별의 기준을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 신간도 출간됐습니다. 책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에서 저자인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는 뉴노멀 시대에 대해 진단하고 시대를 살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최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4가지로 물타지 않은 복음, 성경적 관점의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또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꼽았습니다. 최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애인 교구가 24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가정 1,000곳과 관계기관 등에 전달된 김장김치는 총 1,200상자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지 않고 업체 주문에 마련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장애우들을 위해 매년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 사랑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확대돼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나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대 한감리회 중부연회가 지난 10월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공유교회 안건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선 공유교회 허가 조건과 공유교회로 인해 발생할 세습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유교회 운용이 연회의 책임 하에서 맡겨졌기 때문에 각 연회가 공유교회에 대한 시행안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공유교회는 복수의 교회가 하나의 예배당을 공동으로 사용해 예배 공간 마련이 어려운 교회에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기독청년연합회가 내달 1일부터 5일간 청년들의 기도 영성을 위한 2021 홀리위크를 개최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란 주제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예배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됩니다.
홀리위크는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은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 등 강사진의 설교와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평일 저녁엔 9시, 주말은 저녁 7시 30분에 서울기독청년연합회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원제일교회가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이웃사랑 내복나눔을 진행했습니다. 교회는 지난 19일 교회 인근 4곳의 행정복지센터와 교회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총 1,800여 벌의 내복을 전달했습니다. 교회 측은 코로나19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나눔을 진행했다며 이번 나눔으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4주차인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비상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5주차인 다음 주부터 2주간 상황 평가를 한 뒤 12월 13일께 2단계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단계 전환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학교 급별로 기준을 마련해 모든 교과에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는 고교 학점제를 고교 교육과정의 기반으로 삼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의 출사표를 던진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인권,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를 갖고 국내외에서의 다양한 공직활동 경험을 살려 노동 대전환기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강 전 장관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ILO 수장에 도전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토고, 프랑스, 호주 등 4개국 후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UN ILO 사무총장은 내년 3월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 사용자 대표 등 총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알뜰폰 가입자가 제도 도입 11년 만에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들이 이동통신 3사의 망을 쓰기 위해 지불하는 종량제 도매 대가를 1MB당 기존 2.28원에서 1.61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12월부터는 알뜰폰 허브 사이트에서 자급제 폰 파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내장형 유심을 도입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내년 3월까지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70만 명가량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WHO 유럽 사무소는 지난주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4,200여 명으로 코로나19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사망 원인 1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 지역 53개국 가운데 49개국은 지금부터 5개월 이내에 중환자실 병상 부족과 같은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사상연구센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4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대학은 지난 22일 시 주석의 경제, 법치, 외교, 생태 문명 사상을 연구하는 센터 4곳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시진핑 사상연구센터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념을 홍보하고 권력 장악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곳으로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지난 7월 기준 연구센터가 18개라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사상연구센터도 늘어갈 전망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대통령 선거에 98명에 달하는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후보들 가운데는 민중봉기로 축출된 뒤 사망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인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와 동부 지역 군벌인 리비아 국민군의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파티 바샤가 전 내무장관과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 임시총리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의 여파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무정부 상태를 유지해온 바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수식이 담긴 자필 원고가 약 155억 원에 팔렸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매에서 아인슈타인의 원고는 1,160만 유로에 낙찰됐습니다. 경매 시작 전 책정된 감정가의 4배 수준으로 아인슈타인이 남긴 문서 중 최고가로 팔린 겁니다. 입찰은 약 20억 원에서 시작해 2명의 응찰자가 호가를 올리며 경쟁한 걸로 알려졌고 최종 낙찰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충청과 경북 서부 내륙, 전북엔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서 남부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영도, 춘천, 영하 3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론 영하권의 초겨울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턴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12도, 대전 11도로 예상됩니다. 전주는 12도, 광주 14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 재개발로 피해를 호소한 교회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류의 피해는 교회의 적절한 대응 방안이 알려지거나 교육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막연한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위해 지역교계와 교단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피해 교회가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